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던 99님들의 반란이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답안 1번,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답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한 것은 제물포 조약이었죠.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고요. 한성조약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의 결과로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에게 배상금을 물었다. 자, 이 부분도 틀린 부분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문 것은 사실이나 이때 배상금을 문 대상은 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9님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 교관을 죽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본이 배상금을 물어냈어요. 자, 3번은 잠깐 생략하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답안 5번을 보면 일본은 정치, 외교 분야에 고문을 파견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 외교 분야에 고문을 파견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청이었죠. 자, 이때 고문이라는 것은 조언을 해주는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와 외교에서 조언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자, 이때 3번으로 잠깐 다시 넘어갈 건데요. 자, 정치 외교 분야에 청나라에서 보낸 관리의 조언을 이제 조선은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청나라로부터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정 간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의 내부 정치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고 간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청나라가 이러한 조언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의 답으로 옳은 것은 3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부분입니다. 자, 4번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청의 군대만 서울에 상주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역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일본 군대 역시도 조선의 서울에 상주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제 일본 공사관을 지킬 수 있는 본인의 군대를 서울에 상주를 시키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결과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 모두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로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결과인지를 잘 기억하고 이모군란의 결과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의 온건개화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죠. 자, 1880년대에 들어서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화파라는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개화라는 것은 이제 조선 정부의 문을 열고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교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화파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쪽이 온건개화파였고요. 다른 한쪽이 급진개화파였습니다. 이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온건개화파의 경우에는 빠르기보다는 좀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을 한 개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이죠. 자, 온건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자, 틀렸죠. 왜냐하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급진개화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양무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조선에서 한 개화운동이 아닌 청나라의 개화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온건개화파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 조선도 개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였으나 양무운동은 청의 것이기 때문에 온건개화파가 양무운동을 주도하였다라는 설명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동도서기를 주장하였다. 자, 동도서기란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이라는 뜻이죠. 즉, 동양의 서양은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이론이자 주장이 동도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건개화파가 생각한 온건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의 답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5번도 왜 틀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이 있다. 자, 김옥균, 대표적인 급진개화파였죠.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서양의
정치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 역시 급진계합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급진계합파는 서양의 정치제도, 사상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해서 모두 조선의 안팎을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온건계합파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인 것들, 정치 제도, 사상은 우리 것이 더 우월함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한 동도서기에 대한 내용이 이 온건계합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894년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1894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시간 순서대로 어떤 사건이 연계되어서 일어났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이제 네임드 탐관오리의 협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1월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부농민봉기는 1월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조선 정부의 대처 미흡으로 인해 더욱 분노한 농민들이 이제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일으키게 된 1차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들은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 등을 통해서 관군과 맞서 싸우게 되고요. 연이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에서 농민들을 이제 진압을 할 수 없게 되자 청나라에게 또 한 번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청나라 그리고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 군대까지 동학농민군을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하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농민군들은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자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선 정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주 지역에서 있었던 전주 화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상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고부농민봉기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진입하게 되자 동학농민군들은 조선 정부와 화해를 하는 전주화약을 체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화약을 맺고 해산을 했으니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조선을 떠나야겠죠.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본이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요. 이로 인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서해에서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양 앞바다에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는 남의 나라에서 두 나라가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문제지상으로는 이 청일전쟁이 3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학농민군들은 화약을 맺은 건데요. 도리어 이들이 조선에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고부간민을 외치던 이 농민군들은 다시 한번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이 동학농민군들을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역시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들이 최종적으로 패배를 했던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따르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순서에는 첫 번째 고부농민봉기, 두 번째 전주화약 체결, 세 번째 청일전쟁 발생, 네 번째 우금치 전투의 순서로 이 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번 문항의 답은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었고 패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이 사건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된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이 이 순서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해설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중간에 청일전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청일전쟁은 어떻게 끝나죠?
그렇죠. 일본이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 이것이 이 문제상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청의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할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은 이 랴오뚱 반도, 즉 요동 반도,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랴오뚱 반도이자 이 요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간섭을 하는 삼국 간섭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이 일본을 압박하며 너희가 받은 랴오뚱 반도 청나라에게 돌려줘 라고 정치적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청나라에 받았던 요동 반도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었냐면요. 조선 정부에서 칠러 정책을 민비가 추진을 하게 돼요. 일본이 점차 경복궁도 점령을 하고 가보개혁도 막 실시를 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삼국 간섭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선은 일본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친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민비들이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변화가 조선 안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일본은 이 칠러 정책을 추진하던 민비를 살해를 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을미년에 일어난 변이다 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1895년에 발생을 한 사건이죠. 자, 이 민비가 같이 살고 있는 궁에서 일본의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종이 밤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896년에 일어났던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 두 번째로는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반환한 것, 자, 이로 인해 조선에서 칠러 정책을 추진하자 을미사변이 발생한 것, 그리고 결과로 아관파천이 일어난 것을 이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즉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건들 역시도 순서대로 서로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학농민운동과 1895년의 이 시기는 꼭 교과서를 참조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의 자료는 일본과 체결한 조약문의 일부이다. 위 조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위 자료를 읽어보면서 이 자료가 무슨 조약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조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약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와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라는 뜻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중간에서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중간에서 연결해주지 않고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약속을 맺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이 조약은 바로 1905년에 일본과 체결한 을사조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한번 역사적 사실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정미 7조약이다. 틀렸죠. 자, 이 정미 7조약은 1907년에 맺은 조약입니다. 두 번째,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였다. 자, 이것은 경찰권이 아닌 외교권을 박탈시킨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답안, 한일 강제 병합을 명시한 조약이다. 자, 이것은 1910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므로 1905년에 발생한 을사조약과는 관계없습니다. 5년 후에 일본과 완전히 병합이 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4번, 조약 체결의 결과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것도 1907년에 정미 7조약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인해 체결되었다. 맞습니다. 당시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을사조약 체결을 고종에게 강요를 했고요. 자, 을사오적들이 이에 이제 타협을 하면서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말죠. 그러므로 이 을사조약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